50억 클럽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해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 수사 상황, 앞으로의 전망, 김광삼 변호사에게 자세한 해설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네.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느꼈었고요. 이번에는 아들 공범으로 보고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심 중앙지법 판결을 할 때 굉장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판결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무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과 아버지, 이게 곽상도 씨하고 곽상도 씨의 아들인 곽병채 씨가 네. 서로 독립 가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운명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네네. 사실 50억 정도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수긍은 가지 않지만 이걸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걸로 볼 수 없다 네네. 하면서 이제 무죄 이유를 밝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들끓었죠. 네. 더군다나 돈을 받는 것은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연봉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사실 50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네. 그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대리로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리로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하고 아들이 이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좀 이해 가지 못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네.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후반건설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그 영장에 보면 곽상도 전 의원한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수사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갑자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뇌물과 관련해서 이게 네. 이제 알선수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거에서 다른 사람에게 알선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 돈을 받는 것이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받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퇴직금이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몸이 아파갖고 뭐 산재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뇌물로 받았다고 하지 않고 퇴직금이라는 어떤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로 받은 수익금 자체를 은닉하려고 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냥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이제 죄명을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이제 적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라고 속여서 범죄 수익 50억 원을 은닉했다. 그렇죠. 네, 그 혐의가 이제 새로 적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후반건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문의 대부분 제목이었거든요. 후반건설이 여기 어떻게 얽혀 있는 것이고 왜 압수수색한 겁니까? 이제 그 당시 대장동 개발 당시에요. 네.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김만배랄지 대장동 일당이 맞는 성남의 뜰이라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거기에는 금융기관으로서 하나은행이 같이 컨소시엄 참여하고 있었고 네, 네. 또 메리츠증권이 있었고요. 또 호반건설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별도의 컨소시엄인 그렇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 개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남의 뜰이 굉장히 유력하니까 네. 호반건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공모해서 이제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네. 성남에 들어 있는 컨소시엄에 참여 있는 하나은행에 네. 여기서 탈퇴하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면서 호반건설의 회장이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탈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을 전부 다 빼버리겠다. 네, 네. 그럼 이제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돼 있고 네. 이제 하나은행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하나은행이 이 성남의 뜰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예. 성남의 뜰이 와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컨소시엄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김만배 일당이 하나은행이 절대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부탁을 했고 네.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회장과 이제 특별한
동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줘서 결국 성남의들이 대장동 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반건설과 관련된 이제 부국증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호반건설은 김만배 씨 편 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에 있었던 그렇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1심 재판 때도 다뤄졌었다면서요? 네네네. 근데 인정을 안 했다면서요, 재판부가?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이거 자체를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은행에 어떤 압력을 가한 것이냐, 곽상도 전 의원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픽입니다. 그거 보여드리면서 계속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은 나는 하나은행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호반건설에서 그 정도까지 하나은행에 대해서 성남의들 컨소시엄에 빠지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의 부탁을 받아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그게 사실은 지난번 무죄 받은 사건의 공소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아마 무죄 이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공동체를 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도 사실 무죄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 수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자료를 찾으려고 이제 압수수색을 어제 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이고 두 번째가 조금 전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제 그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독립적 각오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돈을 받는 데 있어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고 예. 뇌물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 처음에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할 때 네. 곽상도 전 의원이 죄가 된다고 하면 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공범관계로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다시 공범관계를 보지 않고 그냥 조사만 하고 네. 그냥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3자 뇌물죄랄지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검토하고 있었던 걸 보여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공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공범관계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뇌물을 받는 걸 퇴직금 명목으로 유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했다. 이제 그 죄를 추가를 한 거죠. 네. 자, 이 사건이 이제 2심 재판으로 가게 될 텐데 김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신데 김 변호사님이 수사하는 검사라면 지금 이 사건이 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뭐 경제적 공동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저는 않다고 보고요. 또 이제 공범 관계로 가면 유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네.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사실은 2심에서 유죄를 만드는 데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만배 씨는 아마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네. 근데 곽상도 전 의원은 나는 영향력 행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 영향력 행사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금융 지주회사 회장 이럴지 아니면 관계자들이 네. 우리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런 진술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2심에서 또 무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아들과 관련된 거랄지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걸 압수수색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은행에 어떻게 곽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찾아내야만이 네.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검찰도 그 부분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그 50억 클럽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제 국회에서는 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일단 통과했거든요. 네. 그럼 이 특검하고 지금 이 검찰 수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이제 특검이 이제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이제 특검 자체가 설사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또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특검이 시행하게 되면 이제 검찰의 수사는 중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검찰의 지금의 어떤 수사의 진행의 속도를 보면 속도를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하고 있죠. 네, 네. 특히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근데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사실이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뭐 자신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양모 변호사를 통해서 뭐 대장 등의 공모 지침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개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속도를 빨리 해서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봐요. 네.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특검이 시행이 될 때까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네. 이제 검찰의 수사는 중지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검찰 수사 진행의 속도, 그러니까 진행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에 따라서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특검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검찰이 이미 수사한 내용은 뒤집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걸 이어받아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검찰은 설사 특검으로 간다 하더라도 재빨리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검찰이 수사한 거에 특검이 영향을 받도록 할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종국적으로는 뭐 빨리 수사를 해서 종결을 할 생각을 갖고 수사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특검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돼서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최장 330일 국회에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50억 클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이름이 거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 정진상 유동규 씨 재판에서 이 김수남 전 총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을 무마해 줬다라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네, 뭐 유동규 씨의 진술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마했느냐 이것은 뭐 나오지 않고 있고, 네, 네. 근데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진술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한테? 네, 김만배 씨한테.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김수남인가요? 아니 전화는 유동규 씨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네, 네. 유동규 씨가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 얘기한 걸로 이제 증언은 그렇게 언론 보도는 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김순남 그 당시에 검사장에게 직접 전화했는지 이제 그것은 약간 불명확하긴 해요. 그래서 네, 네. 이제 김순남 총장은 뭐 자기는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김만배 씨의 어떤 진술이 뭐 제가 볼 때는 유동규 씨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무마를 했다 이 얘기가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김만배 씨는 부인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수사를 아마 시작하려다가 수사를 안 한 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 청소 용역업체 특혜를 줬다, 뭐 특혜에서 선정했다 그런 사건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시장 선거 관련해서 민노당하고 이제 연합을 하는데 그 당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뭐 청소 용역업체를 민노당 측 사람에게 이제 줬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졌는지 더군다나 이제 김만배 씨가 부인을 해버리면 사실은 뭐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의 해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